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오늘도 돈의 흐름을 꽉 잡고 있는 남자 김도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갔지만 오늘은 여러분 지갑이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지켜드리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뭐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지갑이 마르지 않게. 근데 지갑이 촉촉하면 이거 둘이 다 안에 있는 젖는 거 현금 아닙니까? 다 젖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카드는 안 줬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돈 되는 정보는 또 뭘까요? 자, 진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죠. 너무 네. 추워졌어요. 자,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건조함이죠. 건조함. 공기도 건조해, 내 피부도 건조해, 목도 건조해, 코도 건조해. 자, 그래서 오늘은 겨울 가전의 꽃 가습기 시장을 긴급 점검하고 왔습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면서 요즘에 목이 아주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하나 드리긴 해야겠는데 솔직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종류가 너무 많고 사놓으면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요즘 가습기 대세는 뭡니까? 자, 그래서 가전업계에서 연구 개발 끝에 이 각각의 가습기 장점을 모은 가습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복합식 가습기인데 저 완전 관심 있어요, 아주 진짜.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진짜. 이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수 기능까지 더한 정수 복합식 가습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가 마시는 그 정수물 맞아요. 네. 네. 그럼 가습기도 되고 정수기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서 가습도 하고 필터까지 달려 있으니까 실내 공기까지 관리를 해주는 건데 이게 요즘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하이브리드 제품들 뭐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괜히 가격만 비싸고 성능은 애매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원래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네. 원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양쪽 다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이렇게 애매할 거란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위생과 공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지갑을 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뭔지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데요. 이렇게 추운 계절이면 집안에 꼭 등장하는 가전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가습기입니다. 종류도 모델도 정말 다양한 가습기 제대로 고르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오늘 돈선 체크에서 그 기준 확실히 따져보시죠. 판매 추이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데 소비자들이 2년마다 지갑을 연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신생아 가습기 추천 부탁드려요. 저도 한번 올렸었거든요. 예전에 좀 저렴한 초음파식 가습기를 사용했었어요. 곰팡이가 생길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열식 가습기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석회 같은 하얀 가루가 띄기 때문에 사용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한 3년마다는 갈아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다 비용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초음파식 가습기는 구매가는 저렴하나 내부 세척이 어렵고 세균과 물때가 잘 생기고요. 물을 끓여 습도를 높이는 가열식은 전력 소비가 높아 전기 요금이 부담. 물에 젖은 필터에 바람을 불어 수증기를 분사하는 기화식은 필터 값이 발목을 잡죠. 가습기는 초기 구매비뿐 아니라 누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비용과 위생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어떤 건 필터 값 싸다가 기계값 넘어간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안 공기만큼이나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는 사무실도 건조하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지 사무실에 들어와 봤더니 여기저기 가습기가 이렇게 눈에 많이 띕니다. 이 가습기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나요? 이게 초음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세척하는 게 그렇게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막 식초나 과산화수소 이런 걸로 청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시간을 들여서 하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네. 귀찮고 까다롭고 어렵다는 가습기 청소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양선을 안쪽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때가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손톱으로 해도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문대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문질러도. 설거지가 덜 된 밥그릇 끝에 남아있는 그 밥알, 딱딱한 밥알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석회가루, 석회질로 보이는 부분은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자주 가습기를 바꾸는 소비 습관은 과소비나 소비 성향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의 경제적 판단이었던 겁니다. 야, 진짜 보는데 제가 다 찝찝합니다. 아이고. 저도 이제 겨울이 돼서 이제 작년에 썼던 가습기 꺼내서 청소를 하는데 네. 약간 분홍색 곰팡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때 같은 거. 네, 그렇죠, 물때가 그렇죠. 이렇게 막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떼면은 제 몸에만 끼는 줄 알았는데 가습기에 더 많이 끼더라고요. 아, 가습기보다는 깨끗한 남자. 아, 그렇죠. 가습기도 깨끗합니다. 예. 아, 저도 사실 가열식 가습기를 쓰고 있는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 이거였군요.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 가열식이 전력 소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 전에 쓰던 건 초음파식이었는데 그건 또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맞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언제 닦고 있습니까? 이게 물만 보충하고 또 자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면 또 관리가 안 되고. 아니, 관리를 근데 안 했다고 건강에 그렇게 치명적일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평론가님. 아, 네. 가습기 물통이요. 세균들이 번식되고 배양되기에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우리 한국소비자원에서 낸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보면은요. 가습기 물을 24시간만 방치하더라도 그 안에서 세균이 급증을 하는데 여기서 녹농균 같은 그런 병원성 세균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균들이 이제 가습기에서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호흡기로도 바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폐렴이나 천식 같은 것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습기는 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야, 그럴 바에는 뭐 가습기를 차라리 안 쓰고 젖은 수건을 널어놓고 자는 게 낫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이 결국에는 이 귀차니즘과 위생 사이의 어떤 딜레마인데 그럼 이 새로 개발된 정수 복합식 가습기가 이거 해결해 줍니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 나는 귀찮아서 퇴근 후에 이거 언제 매일매일 닦고 있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기술이 이 니즈에 맞춰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진화를 한 거죠. 아무리 몸에 좋아도 내가 편해야지 쓰지 않겠어요? 네. 이 귀찮은 관리 문제 기술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세히 만나보시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전제품 매장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습기 개발하고 있는 송윤성 선임이라고 합니다. 가열식 가습기와 초음파 가습기의 장점을 합친 정수 복합식 가습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관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수 필터를 이용해서 그 석회질이나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생기는 거를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게 정수 필터고 순수한 물에 가깝게 조금 만들어주는 걸 합니다. 청소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요? 예, 맞습니다. 이틀에 한 번 아니고요? 수돗물입니다. 화장실에 떠온 수돗물이고요. 이야, 수질 측정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수돗물입니다. 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수돗물에서는 84 ppm이 나왔고요. 정수복합 가습기에서 나온 물로 자, 삑 소리가 났어요. 보이세요? 그럼 그냥 마셔도 되겠네요? 마실 수도 있지만 굳이 마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네, 연구원 이게 보면 집안에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작동시킬 때가 많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근데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터보 모드로 왕왕왕 돌아가거든요. 이게 마치 무슨 집에서 고기나 생선 구울 때처럼. 맞아요, 맞아요. 가습기하고 공기청정기 같이 있으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막 돌아가요. 빨간 맞습니다, 불 맞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먼지 센서에 따라서 가습기에 나오는 물 분자나 물 분자에 들어있는 석회질을 먼지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가습기인데도 분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공기청정기가 반응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미세먼지가 거의 2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제. 정수 필터가 있어서 물 속에 있는 석회질 등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먼지 센서가 영향을 적게 받는 그런 원리입니다. 기능이 좋으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따져봐야 되는 건 뭡니까? 유지비하고 수명이죠. 과연 이 경제성까지 잡았을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지 관리가 경제적입니다. 자동 건조로 위생을 잡아 불필요한 세척 노동을 줄이고 정수 필터로 깨끗한 물을 유지해 주죠. 공기청정기 위에 가습기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공기청정기를 따로 사용하지 안 않아도 사도 비슷한 되죠. 정도의 그러니까 가습기 겨울 한철 끝나고 창고에 박아놓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거실에 있으면 됩니다. 이야. 자, 가습기 그동안 겨울 한철 쓰고 창고에 박아두는 애물단지 취급이었죠. 하지만 이 기술이 더해지니 사계절 내내 우리 집 공기를 책임지는 효자 가전으로 거듭났습니다. 위생과 절약, 따져봐야 할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현명하게 고르는 소비가 진정한 돈 버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와, 와, 저는 이 신기술이 가습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야말로 먹지 마세요. 호흡기에 양보하세요. 이거야말로. 아니 진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물은 수질 체크도 정기적으로 하고 되게 예민하게 들여다보는데 가습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데도 그렇죠.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발상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물을 정수해서 가습을 한다는 이런 발상 진짜 신박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초기 비용이 꽤 비쌀 것 같단 말이죠.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이득이 맞습니까? 당장 가격표만 보면은 네. 정수 복합식 가습기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 네. 그런데 가습기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꼭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생애 주기 비용입니다.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네네. 생애 주기 비용. 네, 생애 주기 비용, 영어로 LCC라고 하는데요. Life Cycle Cost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한테 들어가는 전 생에 걸친 비용의 합 이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저렴한 가습기를 샀는데 막상 관리가 안 돼가지고 1, 2년에 한 번씩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10년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은 기계값만 2, 30만 원이 훌쩍 넘게 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위생 리스크는 훨씬 줄이고 초기 비용은 좀 많습니다만 LCC 전 비용을 살펴본다면 이게 더 저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거 여러 번 사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10년 쓰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술 개발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생각도 너무 다시 한번 하게 놀랍습니다. 되고요. 네. 네, 김도훈 기자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정보를 들고 오실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전해주신 김도훈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